여보, 오늘도 수연이랑 야근이야? 새벽 4시 베이커리 카페로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잠결에 중얼거리는 남편 준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흘린 말이었지만 그 이름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죠. 수연, 28살의 준호 회사 막내 여직원.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은정, 48세의 평범한 베이커리 카페 사장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지만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워내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죠. 남편 준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겉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23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였죠.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신문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은정이도 가게 때문에 바쁘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준호의 셔츠 깃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핸드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면서도 내게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 작은 의심들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죠. 23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카페로 출근하니 이미 혜진이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혜진은 5년째 함께 일하는 든든한 직원이었죠. 사장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도 늦게 주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신메뉴 시식회 준비 잘해줘.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준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거든요. 내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 결제 내역들이 즐비했죠. 누구와 갔을까? 아니, 누구와 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시간, 시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75세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카페를 둘러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은정아, 준호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가게만 나가니까 남편이 외로운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알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미 준호와 짜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와 준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서류 뭉치, 거기엔 내 이름으로 된 카페 매매 계약서 초안이 있었죠. 아직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수자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통장, 내가 모르는 준호 명의의 비밀 계좌에는 이미 수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카페를 팔려고 하는 거지? 그때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는 거였죠.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준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본 걸 눈치챈 걸까요?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던데? 검진 결과 뭐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심한 듯 했지만 눈빛은 나를 살피고 있었죠. 아직 안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온 적 없어.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전에 병원에서 2번이나 전화가 왔더군요. 이미 준호가 받았던 거였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죠. 아, 보호자분이 오전에 확인하셨다고 해서. 재검사가 필요하신데 내원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내 검진 결과를 먼저 확인했다니.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이미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위암입니다.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준호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와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찻집을 지나게 됐는데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가게 뒤편으로 돌아갔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정이 위암이래요. 오전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카페 정리할 명분이 생긴 거네. 네, 치료비 핑계로 처분하면 의심 안 받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병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라니. 집에 돌아와 침실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준호 옷장에서 뭔가 떨어졌죠.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은정 재산 현황 마이너스 카페 5억, 집 8억, 보험금 3억. 카페 담보 대출 가능액 마이너스 3억, 은정 도장만 있으면 실행. 치료비 명목 재산 처분 계획 마이너스 월 500으로 포장. 수연과 사업자금 마이너스 최소 5억 필요. 그 아래 시어머니 필체도 있었습니다. 은정이 아프면 카페 못하니 준호가 대신 정리. 자연스럽게 처분 가능.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수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출력해둔 거였죠. 오빠, 은정 씨 카페 담보로 대출받으면 우리 사업 자금 되겠네요. 치료받느라 정신없을 때 서류 만들어. 도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수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내가 암과 싸우는 동안 재산을 빼돌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죠. 저녁 9시, 준호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뒤에서 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죠. 이미 작성된 대출 서류들, 내 도장과 똑같이 파놓은 도장, 그리고 카페 매매 계약서 초안까지. 매수자란에는 수연의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려막기로 내 재산을 다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죠. 핸드폰을 꺼내 조카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이모야. 내일 시간 있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이제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민지를 만난 건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민지는 여전히 프로다운 모습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민지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위암 진단서와 준호의 수첩, 그리고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모부가. 이럴 수가. 이모, 당장 이혼해야 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위암이라면서요? 빨리 수술받고 치료해야 하는데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민지야, 내가 그냥 당하고만 살 것 같니? 23년을 바쳤는데. 나는 차갑게 웃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차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고 핸드폰 위치 추적 앱도 몰래 설치했죠.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순진한 아내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괜찮아. 그냥 카페 일이 좀 힘들어서. 카페 그만두는 게 어때? 이제 나이도 있고 집에서 쉬면서 지내도 되잖아. 순간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카페를 그만두라고?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처분하기 쉽게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생각해볼게. 그날 밤 준호가 잠든 사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낮에 수연과 나눈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오빠, 은정 씨가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전혀. 워낙 단순해서 의심도 안 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은정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곧 정리될 거야. 들으면서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출근하고 없을 때였죠. 은정아, 요즘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자가 돈만 벌면 뭐해? 남편을 제대로 내조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준호한테 젊은 기운을 좀 넣어줘야 하지 않겠니? 젊은 기운이라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수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다 알면서. 준호가 요즘 회사에 괜찮은 여직원이 있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해해주는 게 어떻겠니? 순간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 준비해줘.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먼저 한 수 둘 차례야.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권리금, 보험금 수익자,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바꿔나갔죠. 준호는 꿈에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 꼭 함께 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이미 준호의 본심을 알고 있었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촉이라고 했잖아. 준호가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가 전화를 받았죠. 수연인 것 같았습니다. 응,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좀. 준호가 내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죠. 수술 날 병문안 와줘. 중요한 일이 있어. 수술 당일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은정아, 수술 잘 받고 나와.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모, 힘내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민지야, 내가 부탁한 거 잊지 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죠.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아직 의식이 흐릿했지만 주변 소리는 들렸죠.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으러 나간 사이 조용했던 회복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갔다가 급히 다시 들어와 내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곧이어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수연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대요. 의사가 성공적이라고 하던데.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수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오빠, 그럼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수연아, 조금만 참아. 어차피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위암은 재발이 잘 된다더라.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야. 어머니, 그럼 저희 결혼은 언제쯤? 수연이가 그렇게 급하니? 일단 은정이가 더 악화되기를 기다려야지. 민지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오빠, 은정 씨가 재산 정리 같은 거 안 했을까요? 에이, 설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있을걸. 내가 다 확인해 봤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확인해 봐야 해. 카페도 은정이 명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받는데요. 오빠 정말 치밀하네요. 역시 우리 오빠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역겨웠죠. 참, 은정이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3억이요. 그거랑 카페랑 집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수연이랑 준호가 잘 살면 나야 좋지. 은정이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민지가 재빨리 녹음을 정지하고 내 곁에 앉았습니다. 준호 일행이 회복실로 들어왔죠. 민지 왔구나. 고맙다.
준호가 민지에게 인사했지만 민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모부,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데? 민지가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지만 다시 들어왔죠. 이모, 다 녹음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취가 아직 덜 깼지만 이제 반격할 차례라는 걸 알았죠. 민지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예요. 이모, 퇴원 축하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민지가 차를 몰고 집까지 데려다 줬죠. 준호는 회사 출장이라며 없었습니다. 아마 수연과 함께일 거라 짐작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녹음한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볼래? 거실에 앉아 병원 복도에서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으니까요. 이모,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재산명의 이전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은 증여세 문제가 있대요. 증여세는 상관없어. 어차피 혜진이한테 싸게 넘길 거니까.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요? 카페 직원? 응, 5년째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아이야. 그 애가 카페를 이어받으면 안심이 돼. 다음 날 나는 몸을 이끌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시간이 없었죠. 준호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통장 해지하고 전액 출금하겠습니다. 고객님, 큰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돈이니까요. 3억이 넘는 돈을 모두 찾아 민지가 만들어준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준호는 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그 다음은 보험사였습니다.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로 변경하시겠어요? 조카 김민지로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배우자분은 동의하셨나요? 보험 계약자가 저인데 남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계약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당연히 자기가 수익자일 거라 믿고 있겠죠. 일주일 후 혜진을 카페 창고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오지 않는 시간을 골랐죠. 혜진이, 갑작스러운 제안인데 이 카페 인수할 생각 없어? 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시가의 3분의 1만 줘.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돼. 사장님, 왜 갑자기? 나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가 이 카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잘 운영할 거라 믿어. 눈물을 글썽이는 혜진에게 진실을 다 말할 순 없었지만 혜진도 뭔가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 담보대출은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준호 출장 간 사흘 동안 모든 걸 처리했죠. 담보대출 한도 최대로 받고 싶은데요. 10억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괜찮아요. 일시불로 받을게요. 대출금 10억을 받아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민지가 미리 만들어둔 계좌였죠. 준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모든 돈을 옮겼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 씨가 알면.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야. 마지막으로 준호 서재에 있던 서류들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가짜 도장, 위조하려던 서류들, 수연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죠.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연과 만나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가끔 들러 핀잔만 주고 갔습니다. 은정아, 치료비 많이 들 텐데 카페라도 정리하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미 정리했어요. 정말? 잘했네. 얼마에 팔았어? 헐값이었어요. 급하게 파느라. 시어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을 알면 더 놀랄 거였죠.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그들이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수술 후 한 달째 나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는 이미 끊어둔 상태였죠. 민지만 아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죠. 서울 강남, 우리 집.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와 수연을 불러 모았습니다. 은정이가 사라졌어요. 치료 포기한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뭐, 그럼 재산은? 빨리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죠.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한 달 전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페로 달려갔지만 이미 임시 휴업 팻말이 붙어 있었죠.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 카페요? 한 달 전에 매매 완료됐는데요. 새 주인이 혜진 씨예요. 혜진이요? 우리 직원이? 네, 은정 사장님이 특별히 싸게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에게 수연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카페도 없고 돈도 없다니. 나도 몰랐어. 은정이가 이렇게 치밀할 줄은.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준호가 보험사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수익자가 김민지님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김민지? 그 조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정이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정리했다는 것을. 준호는 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집마저도 이미 담보대출이 최대치까지 설정되어 있었죠. 10억을 대출받았어. 은정이가 다 빼간 거야. 수연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게 뭐예요? 빚. 빚만 남았어. 그때 준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정이었죠. 이제야 확인했나요? 당신들이 내 재산 빼돌리려던 계획 다 알고 있었어요. 대출 서류랑 가짜 도장도 받고요.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아, 그리고 이혼 서류는 민지가 전달할 거예요. 준호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완벽하게 당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준호 씨,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 자료고요. 민지가 준호의 회사 로비에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지, 이모는 어디 있니?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이제는 준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모는 건강 회복 중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곳에서요. 민지가 USB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과 수연 씨의 불륜 증거, 재산 탈취 계획, 병원 복도, 녹음 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자료 포기하고 깨끗이 이혼하시죠. 아니면 이걸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죠. 수연이었습니다. 오빠, 집에서 쫓겨났어요. 월세도 석 달이나 밀렸다고 집주인이 난리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금 독촉에 시달리느라 수연을 신경 쓸 여력도 없었죠.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부장이 여직원과 바람 피우다 재산 날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 감사팀에 불려갔습니다. 김준호 부장,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수연과 만날 때 종종 법인카드를 썼던 게 발각된 거였죠. 이건 실수였습니다. 실수? 2년간 3천만 원이 실수입니까? 징계위원회 회부입니다. 준호가 회사를 나오자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해결? 무슨 수로요? 오빠는 이제 빚쟁이잖아요. 수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내가 왜 빚쟁이 아저씨랑 시간을 낭비해야 해요? 전 이제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수연아, 우리가 인연을 만났잖아. 그게 뭐 대수예요? 돈 있을 때나 의미 있었죠. 수연이 돌아서는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큰일 났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준호가 집으로 달려가니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였죠. 엄마, 이제 어디로 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나 잘해. 시어머니도 준호를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무능력해지자 태도가 달라진 거죠. 한 달 후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법인카드 횡령과 근무태만이 이유였죠. 수연은 이미 다른 회사 이사와 만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골 친척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죠. 모든 게 무너진 이유를. 그때 민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됐습니다. 이모는 완치 판정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계획했던 일들 전부 본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 인과응보죠. 준호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은정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모, 오늘도 손님이 정말 많네요. 제주도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주말마다 내려와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민지야, 이제 변호사 일도 바쁠 텐데 매번 와줘서 고마워. 이모가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따뜻한 봄볕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이제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죠.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죠. 사장님, 이번 달도 매출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레시피 덕분이에요. 혜진이가 잘 운영해서 그렇지. 고생 많아. 서울 강남의 카페는 혜진이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레시피와 단골 손님들 덕분에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해변을 산책하다가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준호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낸대? 파산 신청했대요. 수연이란 여자는 젊은 사장이랑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다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죠.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민지가 내 팔을 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응, 진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그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카페로 돌아오니 동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이었죠. 은정이, 오늘 빵 남은 거 있어? 그럼요, 할머니. 특별히 더 구워놨어요. 할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식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밤이 되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 위암도 이겨냈고 배신도 이겨냈다.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었다. 아니, 진짜 복수는 그들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